저는 번개 머서리를 키우고 있는 석궁달인이고요. 잼링으로 키우고 있고 레벨은 현재 82래. 머서리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바퀴 쫙 돌아주고 세팅이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부터 해가지고. 주력기는 간파탄이랑 충격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을 쓰면서 목정리들을 좀 잘 하고 있고요. 저도 게임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스펙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엔드 밀면서 막힌 적 없이 잘 돌고 있어가지고 피통도 보시면 저 거의 3000이거든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DPS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디도 이 간파탄으로 보완을 하면서 보스 빠르게 녹일 수 있어서 괜찮은 빌드라고 생각해서 이거 저럴 때도 할 수 있나요? 딱 제가 저랩 때부터 번개로 액티브 밀었거든요. 전령이랑 전도서 유탕 열리고 충격 파편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리고 노드 확산되는 감정까지 열리면은 그것만으로 액트 미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세팅 비용이 초보자가 할 수 있냐 없냐? 맨 처음 세팅할 때 한 40액자도 안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세팅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저렴하게도 10등급 이상 도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스들은 어때요? 보스 딜 같은 경우는 간파탄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거 딜이 엄청나요. 보시면은 이 빌드가 이제 결국에는 감전 걸어가지고 주요 딜을 메꾸는 거거든요. 이 감전 파열 수류탄 같은 경우는 번개 상태 이상 전기 처형이랑 감전이겠죠. 그거에 걸린 적한테 명중하면은 파동 딜이 일어나요. 보면은 파동딜 개수가 엄청 높아요. 148%죠. 이거를 그대로 100% 번개 피해로 전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잼링 기준으로 제가 세팅을 한 거고 충격 파편, 감전 파열 탄환, 천둥의 전령 이거 3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4링크까지밖에 안 돼 있긴 한데 무도의 속도 이거는 필수고요. 번개 주입도 필수예요. 25%를 추가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번개 피하로 탄약 보정 같은 경우는 이거 취향 차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원시적인 병기를 넣었습니다. 나중에 5링크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변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전 확률을 100% 증폭시키는 거라서 이 빌드는 이제 감전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빌드라서 그 다음으로 감전 파열 탄환 얘는 딱 보스나 고유 희귀 이런 애들 잡는 용도고요. 예시를 들자면은 충격 파편으로 감전을 건 다음에 감전 파열 탄환에 파동딜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팡팡팡팡 터지면서 폭발들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인 딜을 넣고 이 파동딜 같은 경우는 범위 피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던 반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 집중 그 다음에 중량 넣어줘서 최대 DPS를 좀 많이 높였고 그 다음에 원소 집중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감전 유발 불가 스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태 이상 불가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전기 처형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 빌드에서는 처형 유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번개 관통 아무래도 이제 보스나 고유 애들은 저항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번개 관통을 넣고 취향에 따라서 원거리 사격 세탄창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얘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제 탄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지금 18발 들어가요. 그래서 장전을 하면은 최대 18%까지 증폭이 가능해서 이거를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 스킬은 전도선 징표 이거 같은 경우는 징표 스킬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잡몹 잡을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스한테 디버프 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스한테 징표가 찍히면은 감전 확률 50% 증가라고 저기 써져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감전의 강도를 올려줘요. 감전의 강도를 올려준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받는 피해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피징 20%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얘를 걸면은 아마 7, 8%더 올라가는 걸 알고 있어요. 징표 스킬이다 보니까 이 디버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늘려주는 지속성 꼈고요. 그 다음에 스킬 비용 감폭시켜주는 거 꼈고요. 그 다음에 세차게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뭐 딱히 넣을 거 없어서 넣은 건데 이거 넣은 용도는 확산되는 감전 노드랑 비슷한 건데 감전을 유발하는 명중이 50% 확률로 2.5m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증가 퍼센트가 아니라 깡 베이스 확률 50%라서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잡목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스킬은 비상쟁장전인데 일반적으로 맵핑할 때는 안 쓰고
보스 잡을 때 쓰면 되거든요. 이게 장전을 빨리 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 장전을 한 그 탄환을 강화시켜주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보조 론드를 껴주면은 강화된 스킬이 피해 증폭이 더 늘어납니다. 모이를 넣어주면은 15% 더 늘려주고, 의도적인 사려는 마무리 타격을 가능하게 해서 직사시킬 수 있는 보조 잼이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되기 시간 낮춰주는 기바람 넣어줬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저항이 높거나 상태에서 한계치가 높은 애들한테는 감전이 되게 잘 안 걸려요. 그럴 때 이 녀석을 쓰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걸립니다. 난사를 쓰고 강해진 효과를 쓰면은 3개가 나가면서 중첩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링크를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전도를 여기에 넣어줬어요. 보스 잘 안 걸리는 애들한테 한 번씩 써줘가지고 바로 감전 유발이 될 수 있게끔 써주고요. 그 다음 이제 압도적인 존재감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적군에 있는 적들한테 상태의 한계치 낮춰주는 효율이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밀함, 활력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전령 스킬, 유지형 버프 스킬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얘는 잠옷 처리하는 메인 딜링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감전된 적을 공격 피해로 처치하면은 이게 번개를 방출해요. 제가 아까 막 잡을 때 번개 떨어지면서 막 터졌었잖아요. 그게 천둥의 전령이라는 이 스킬이고 개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얘가 아무래도 막타를 많이 잘 치는 것 같아가지고 처형을 넣어줬고요. 처형을 넣어주니까 이제 막타를 자주 치니까 자극이라는 보조 스킬을 써서 버프가 랩핑할 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힘줄 절단을 넣습니다. 실명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 패시브 트리는 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버프를 주기 위해서 이 힘줄 절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시기 같은 경우는 목걸이에 이 전신력 달려 있어가지고 넣고 있는 거고요. 그 전령 스킬 같은 경우는 보스전 할 때는 아예 쓸모가 없는 애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보스전 할 때는 이 소모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2차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기본 보너스를 2배로 주는 거, 효율 현상,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랑 적응형 역량, 이 2개가 핵심이거든요. 잼의 능력치 요구사항을 가장 높은 능력치를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잼 같은 요구사항 보면 지능 몇 %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가장 높은 수치로 다 대체가 가능해가지고 힘에다 몰빵한 상태입니다. 민첩 100만 맞춰주고 힘이 348. 힘에다 몰빵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력 보면은 기본 보너스가 2배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원래는 2를 올려주는데 얘가 4로 올라가요. 그래서 체력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2994잖아요. 네. 이거의 장점이 또 뭐냐면은 최대 생명치 올려준 템들이 다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생명력 없이 힘 붙은 걸로 다 사가지고 상대적으로 싸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에 몰빵하다 보니까 높은 힘을 요구하는 템들도 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어를 몰빵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방어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8680 투사치 피해 증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 레벨링 구간에는 여기 압도 쪽을 먼저 찍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확산되는 감전을 유발하는 명중이 50% 확률로 적들한테 준다는 건데 무슨 말이면은 감전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몹 잡을 때 되게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는 이쪽 공속 먼저 찍어준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은 단위 목적까지 찍어주시고, 이쪽 라인은 이제 나중에 후반 가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을 이쪽으로 타고 올라간 다음에 즉각적 재장전까지 쭉 올라가서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성광폭풍, 감전 확률 초반에는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는 성광폭풍을 우선적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으로는 피레침, 원래 비싼 세팅이 치명타 세팅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액자리 없으니까 비치명으로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피레침 같은 경우는 비치명타로 주는 번개 피해에 대한 행운 적중인데, 이제 행운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번개 피해가 다른 피해들에 비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차이가 커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 2개를 굴려서 높은 숫자가 나온 거를 데미지로 방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운 적중. 그래서 비치정타 세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찍으신 다음에는 여기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전탄 발사 라인으로 쭉 찍고 올라가면서 턱공 재장전 속도를 일단 맞춰줘야지 굉장히 클린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탄 발사까지 찍어주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발사된 탄마다 20% 피해 증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25% 상시 피해 증가고, 왜냐면은 제가 충입 펌프 지금 3526이잖아요.
한 번만 쏴도 바로 디징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5% 추가 디징에 다른 탄을 섞어주면은 추가적인 25% 뒷뻥이 되니까 뭐 총 75% 뭐 50%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공속을 올려줄 수 있는 눈 속의 모래까지 찍어줍니다. 이것도 10% 올려주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주죠. 그 다음에 적 실명 유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전령에 그 실명이 아닌 힘줄 저단을 넣은 이유가 저 패시브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치 10%를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이 박씨까지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얘도 점링한테 엄청 좋겠죠? 참고로 그 능력치는 민첩 본인의 세팅에서 한 100 이상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최대한 힘에 몰빵하시면 됩니다. 주얼 같은 경우는 감정 확률이랑 공격 속도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강도랑 범피, 세뇌의 공격 피해, 그리고 투사치 피해는 별로 안 좋아요. 얘는 5액짜리 주고 산 거고 어디서든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거. 투구는 이렇습니다. 방어도 위주로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뭐 다양한 거고. 얘는 5액짜리 주고 샀고요. 그리고 목걸이. 저항에다가 힘 정도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지 목걸이에서 제가 모저를 챙겼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반지 하나에서 저항 하나도 없이도 다 저항에 맞춰지거든요. 저 여기서 그냥 데미지 많이 챙겼어요. 반지도 이런 것도 3, 4액짜 막 이렇게 별로 안 해요. 이런 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옵션은 안 챙겨도 되니까 모속 같은 거를 이런 데서 챙겨 오면은 굉장히 널널해져 가지고 이렇게 좀 한 군데서 높게 챙기고 그 다음에 모속 같은 거를 몇 군데서 챙기면은 카스 저항만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싸지는 거예요. 피해가 2개씩 붙고 최대 생존도 달려있고 힘까지 달려있는데 몇 액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도 허리띠도 그냥 번기저항 30% 달려있고 힘 달려있고 최대생 달려있죠. 널리고 열린 매물. 신발은 ISO 30% 와우. 이것도 싸게 산 건데 그냥 운 좋게 좋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10액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